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미중 관세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1차적으로 관세 부과율 합의를 했잖아요. 예. 이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30%로 하고 중국의 대미 관세는 10%로 그래서 115%를 서로 인하하기로 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양쪽 다 똑같이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죠. 네. 근데 이번 합의가 뭐 미국 기업들의 압박에 백악관이 물러선 걸로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예. 배경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예, 사실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했거든요. 이유가 네네. 뭔지. 예. 예, 제가 왜 이거를 특히 궁금했었냐면 이건 미국의 양보가 맞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요. 네. 일단 베센트 장관이 중국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협상을 시작한 네. 이틀 만에 5월 10일하고 11일 이틀간의 협상 이후 115%포인트씩 전격 인하하자 이 합의가 도출된 거예요. 일단 이게 놀라웠던 게 예.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중국과 어떤 잠정적이든 아니면 일시적인 합의든 간에 예. 그걸 도출하는데 1년 반이 걸리거나 1년 이상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틀 만에 도출됐어요. 그리고 판세가 미국이 나름대로 좀 더 버티면 중국에게 얻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개 더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접근해서 이걸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인하해 준 조치. 도대체 이걸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지 좀 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원인을 좀 규명해 보고자 좀 그 사이에 좀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그래도 오늘 제가 좀 공유를 드리려고 이걸로 주제를 잡았죠. 큰 줄기를 뭐 딱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은 일단은 뭐가 될까요? 키워드부터 잡고 갈까요? 네, 일단은 네. 자칫 잘못하면 좀 더 끌었으면 미국이 개망신을 당할 뻔했다. 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한두 개씩 일단 우리가 그동안 추측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이 아무리 봐도 물가 상승이 걱정돼서 네. 이 예를 들어서 관세 부과로 인해서요 115% 포인트를 인하했다면 이 그 전에 부과됐던 물가 수준 140%가 넘는 거잖아요. 145%.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물가에 큰 악영향을 미칠 거 아니냐? 그래서 인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예. 만약에 그거라면 시간을 훨씬 더 끌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시점으로 뒤로 미룰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 4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CPI가 예. 연간 상승률이 2.3%로 최종 발표가 됐어요. 이 연간 상승률이 2.3%로 최종 발표된 것은 전달보다도 오히려 0.1%포인트 낮아졌고요. 그리고 최근 발표된 물가 상승률 수치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니 관세 부과에서 물가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물가 압박으로 민심 흉흉해지고 서민 경제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관세 협상을 중국과 빨리 일단락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미국이 부끄러울 뻔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물가 상승의 걱정의 압박은 아니다. 예.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냐 이런 소리들이 있는데요. 예. 요것도 제가 솔직히 동의하기는 어려웠어요. 물론 미국이 지난 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예. 그리고 미국인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한 비중이 절반이 조금 안 될 정도로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뭔가 미래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은 굉장히 높았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상호 관세를 이렇게 엄청나게 부과하기 전에 뭐라고 발언한 내용들이 많으냐 하면 예. 이번에 관세 부과는 설사 이걸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미국이 더 큰 번영을 얻기 위한 성장통과 같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소리다? 나 경기 침체 올 것 같고 그게 온다 하더라도 감내할 생각이야. 이건 자기 계획에서 벗어난 어떤 시나리오상에서 없었던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독불장군 스타일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철시키려는 아집이 강한 그립감이 강한 대통령 이런 평가마저 듣는 사람인데 갑자기 경기 관련한 숫자가 몇 개 안 좋다고 그것 때문에 딱 자기 노선을 바꿔서 아유 큰일 났네 중국과 합의해야겠다 이럴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세게 던져놓고 항상 살짝 양보해주는 듯한 그래서 내가 양보해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물러나는 듯한 제스처를 그동안 취해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 우려라는 것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 성장통이다라고 뱉긴 했지만 그리고 견뎌나갈 거다라고 천명은 해놨지만 실제 드러나는 걸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살짝 물러나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까 싶은데 뭐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도 안 한 건 아닌데요. 네. 그러기에는 시기가 너무 빨랐다는 겁니다. 시기가 빨랐다. 예, 뭔가 본인이 양보하려는 그런 제스처로 네. 뭔가 크게 던져놓고 나중에 양보하는 형태 그런 걸 여태까지 늘 해왔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형태를 취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타이밍은 너무 일렀던 게요. 네. 바로 직전에 중국과 이런 잠정적인 합의를 하기 직전에 영국과 합의를 도출한 게 네. 영국이 거의 백기투항에 가까울 정도로 미국에 원하는 바를 많이 들어줬어요. 예. 영국 같은 경우는 상호관세 딱 10% 부과한 것만 부여받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도출한 상태에서 네. 영국이 양보한 건 뭐냐면 미국이 중국과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 상당히 근절할 것을 요구했던 메시지들을 영국이 다 받아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중국이 밸류체인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최대한 억제하고 뭐 이런 조항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성과를 네. 손에 쥐고 난 뒤에 예. 다른 여타 국가들 중에서 한두 개 더 봤지 우리 미국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가져오면 우린 뭐라고 안 할 거야. 이럴 수가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대목들이 있었고 이미 성과가 하나 나왔으니까 좀 더 네. 기다려봐도 되는 대목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다른 나라들도 지금 영국과 못지않은 어떤 뭐랄까 수준의 네. 여러 가지 미국과 딜을 보려고 준비하던 나라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손에 다 쥐어지면 중국에게 봤지 너랑 이제 같이 비즈니스 하려는 나라들 점점 없어져. 너 어떡할 거야? 라고 하면서 더 교섭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틀 만에 그걸 합의를 했다?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박종훈 교수님 요즘에 마라톤에 빠져 계신데 저도 이제 마라톤 협상이 될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많았는데 이틀 만에 협상한 거는 좀 그러니까요. 의외다라는 맞습니다. 반응이 있긴 했습니다. 네. 그럼 물가 상승의 걱정의 압박도 아니고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걱정도 아니고 그러면 뭘까요? 예, 결론은 이 상호관세 145% 부과한 것이 예. 아무 효과가 없음이 곧 밝혀질 것 같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뭐 때문에 이 상호관세를 중국에게 145%나 부과하려고 했느냐. 오히려 그 근본적인 공격을 받을 거라고 확정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곧 밝혀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어떤 무언가가 나올 예. 시점이었던 건가요? 무역수지 통계입니다.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이번에 이틀 만에 145%는 낮추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강력하게 이번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은 곁들어져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뭐냐 하면 소액 그 소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금액이 $800 이하에 대해서는 미국이 면세 조항을 통해서 면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미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미소 규정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대적인 보완이 전격적으로 함께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90일 유예로 다른 것들에 대해선 관세를 낮춰주는 조치를 단행했는데 예. 오히려 5월 2일 이후부터는 이제 그 $800 미만으로 개별 포장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과세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제도 개편을 중국과 같이 이번에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 이걸 좀 설명을 예. 드릴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게 좀 이제 복잡해질 수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천천히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예. 중국에게 145%를 처음부터 미국이 부여하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네.
중국이 보복 관세로 그럼 나도 너한테 100% 이상 부과할 거야 했더니 그쵸. 트럼프도 밀리면 안 되잖아요. 네가 그런 식으로 나와. 그럼 나도 145% 이렇게 된 거였어요. 네. 그런데 관세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중국의 관세가 차이가 많아지면요. 네. 결국 중국이 우회 수출 국가를 활용해서 수출을 해버리면 됩니다. 예전에 역시나 박정호에서 우리가 다뤘는데 예. 다른 나라들까지 다 관세를 높이는 이유는 중국이 우회 수출을 하는 경로를 막겠다라는 맞아요. 미국의 생각이었다면 네. 지금은 중국 관세가 그렇게 높아지면 네. 다른 나라 관세 높아져도 효과가 없는 거죠. 우회를 하면 어쨌든 네. 들어갈 수는 있다. 맞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과 교역하겠다는 그 수많은 국가들에게 상호 관세라는 표현으로 해서 네. 보편적으로 똑같은 수준 이상의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지금 천명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꼴로 최소한 10% 그리고 국가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20몇 %부터 좀 많으면 40몇 %가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중국이 145%를 부과받으면 100% 포인트 가까이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145%를 굳이 부여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 많은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뭐 그게 어떤 효과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야, 100% 포인트 정도 절감할 수 있는데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캐나다나 멕시코 통해서 우회 수출로 들어가면 돼.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근데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들을 우회로 이제 들어온다면 어쨌든 거기에는 관세는 40% 20%의 관세가 높은 관세율은 매겨지는 건 맞잖아요. 예. 그렇다면 달리 생각하면 미국에서는 꼭 들여와야 되는 물품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 물품들이. 맞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미국의 월마트를 비롯해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제품들 90% 가까이가 중국에서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야 돼요. 그런데 미국은 중국 거 말고 다른 나라 거 사거나 가능하면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사주십시오라고 하려고 관세를 부과하는 건데 했는데 그런데 중국에게 145%만 부과하면 중국계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국가의 우회 수출 경로를 더 활발하게 이용하게끔 만드는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적인 가격은 다 같이 올라가겠지만 예. 상대적인 가격이 우리가 물건 살 때 더 중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선 결국 이건 그대로 우회 수출국 활용해서 집어넣어라고 하면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145%도 아니고 베트남이나 멕시코나 캐나다에 부과했던 25% 이상의 관세도 아니라 관세를 아예 부과받지 않을 방법을 더 보편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미소 규정이라는 겁니다. 예. 이거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800 미만의 소액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중국으로부터도 들여올 수 있도록 예. 했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800 이하에 대해 물건들은 예. 그냥 관세 없이 우리가 받아줄게요라는 그런 방식을 그동안 고수해 왔습니다. 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세관 공무원들과 미국의 관세청도 품삯 이상의 관세는 걷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세라는 게 네. 제품 가격의 몇 %잖아요. 네. 그러면 $200도 안 되는 뭐 예를 들어 50불짜리 뭐 10불짜리를 포장지 뜯고 품목이 실제 관세 부과 품목과 다른 일련번호로 지금 살짝 체크해 놓은 건지 원산지 규정을 숨긴 건지 이거 일일이 확인해서 그걸 딱 확인을 다 했더니 그래서 이거 위반한 거네. 그래서 관세 25% 부과해야 될 거였네. 25% 부과해봤자 뭐 예를 들어 10불짜리면 네. 2.5불이잖아요. 그러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800불 이하는 야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온다. 예. 해서 그냥 무관세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랬더니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것도 최근에 물가도 오르고 미국의 교역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6년도까지에는 그 무관세 품목을 기준이 $200였던 거를 예. 미국이 $800로 조금 올려준 거예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지금 전체 미국의 $800 이하 미만이라서 무관세로 들어오는 배송물들 중에 추정컨대 예. 70% 가까이가 중국 거 같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게 미국 관세청의 발표예요. 그럼 이거는 달리 말하자면 우리나라에도 하고 있죠. 직관 이런 걸 통해서 중국 물품이 들어오는 게 70%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악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관이 아니고 직구군요, 직구. 직구죠, 네. 직구죠. 그런데 어떻게 이 악용한다는 거냐면 나눠서 보내는 거죠. 그렇죠. 원래 800불 이상인 건데 네. 쪼개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800불짜리를 막 100통을 보내야 되는 거를 네. 100개를 따로 포장해서 보내는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로 그런 식으로 관세를 면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네. 포장해서 네. 미국 근처 국가까지 들여옵니다. 멕시코나 캐나다까지요. 네. 거기는 미국의 이런 규정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있거든요. 들어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거를 저기예요. 소분으로 쪼개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다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럼 무관세로 들어오거든요. 네네. 최근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이게 더 늘어났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두 가지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관세청에서 왜 소규모 포장으로 무관세로 들어오는 품목이 더 그 사이에 늘었지? 이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최근 2개월 동안 전 세계 해운 대란이 일어났어요. 예. 갑자기 물동량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지금 해운 운임도 살짝 좀 더 올랐고 네. 그리고 물론 이 과정에는 한 가지 다른 요소가 있긴 합니다. 북유럽의 해운사 몇 군데서 노조들이 파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좀 뭐랄까 물동량이 원활하지 못했던 거 하나 있고 네. 그리고 145% 관세 부과하기 전에 우리 미리 사놓자라는 선발주가 이어진 것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 두 가지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관세청이 이번에 생각한 게 네. 소규모로 분할해서 들어오는 물량도 꽤 같이 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 무역수지 통계표를 분기별로 발표할 즈음이 됐었을 때 네. 145% 부과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했는데 뭐야 아무것도 중국산 물건 들어오는 건 막지도 못했고 그리고 괜히 경제만 망친 거야 이런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확인한 거죠. 무역수지 통계라는 게 언제 나올 예정이었어요? 매달 나오긴 하는데요. 매달. 이게 일정 기간 지금 90일 유예한다라고 하면서 한 2달 지났잖아요. 그 효과를 볼 즈음은 이제 5월 달에 5월 말에까지 집계한 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상대적인 다른 나라의 관세가 완화된 듯한 그런 효과. 네. 그다음에 미소 규정이라고 해서 네. $800 미만의 그러니까 이하의 예. 무관세 소폭 예. 이것이 대폭 늘어난 것이 무역수지 통계에 잡힐 거였는데 5월에 예. 그게 드러나기 전에 트럼프가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이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이 미소 규정에 대한 조금 더 아주 체계적인 경로, 그러니까 빈틈을 중국이 찾아낸 거예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70여 개국 이상에게 지금 상호관세 부과하고 나 90일 유예 줄 테니까 각자 나한테 찾아와서 어떻게든 관세 협상해. 중국 너는 145%야 했던 게 4월 9일 이후부터 전개됐던 흐름이거든요. 예.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난 뒤인 5월 2일 날 어떤 관세 부과를 추가적으로 미국이 그 사이에 발표를 했냐면요. 예. 이거를 그 무역업계에서는 티후아나 투트랩 이렇게 부릅니다. 티후아나 투트랙. 네, 예. 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 티후아나는 샌디에고와 국경지대를 마주보고 있는 멕시코 서부 해안 도시를 말하는데요. 예.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관세 부과 없이 몰래 들어가는 병참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투 스텝, 투 트랩 뭐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네. 한 단계 더 거쳐서 가면 다 돼라는 어떤 비아냥 섞인 어떤 그 표현이에요. 투스텝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겠네요. 단계를 예. 네. 자,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간단합니다. 일단 멕시코까지 대량 해운으로 운송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에서 $800 미만으로 개별 포장을 해서 미국으로 배송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네. 멕시코에서 단순 포장만 재포장하더라도 원산지는 당연히 중국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 조치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까 800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무관세라고 하셨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번에 트럼프가 4월 9일 이후 상호 관세 다시 협상하러 와라고 한 다음에 중국이 바로 이쪽을 더욱더 아주 원활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안 거예요. 그래서 5월 2일 날 네. 이제 멕시코에서 800달러 미만으로 개별 포장해서 들어오는 것들도 네. 어떻게 한다? 관세 부과하겠습니다.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야, 이 빈틈을 이렇게 많이 활용할 줄 몰랐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특히 이렇게 생각을 더 강하게 먹게 된 배경은요. 글로벌 해운 기업 2등인 머스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머스크라는 회사가 방금 말씀드렸던 티후아나라는 이 해안 도시에 예. 대규모 물류 창고를 증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다? 거쳐오는 게 그만큼 많다. 예, 야 여기 이거 물동량 이제 박 터지게 생겼네. 네. 그러면서 세계 2등의 머스크라는 회사가 이제는 여기에다가 대규모 시설을 추가적으로 더 개소하겠습니다. 발표를 해버려요. 그게 네. 3만 제곱미터예요.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징후들은 뭐다? 아 결국 145% 이거 뭐 효과 나중에 언론이 물어봤을 때 이 티juana에서 들어오는 거 이거 다 뭔데? 이 소리만 들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합의를 좀 앞당겼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의 행동 패턴이라면 예. 내가 이거 800달러 미만의 무관세 수출품이 이 티후아나를 거쳐서 들어오는 걸 발견했다. 이거는 우리 미국에는 엄청나게 불이익이다. 그러니까 중국에 괘씸하니까 중국을 더 때리자. 이렇게 발표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아요. 평소에 트럼프라면. 아 정말 또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더 들춰봤더니 네. 이게 좀 더 교묘한 거예요. 어떻게 교묘하느냐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원산지가 중국 건데 이게 티juana를 통해서 이게 그냥 미소 규정 적용받아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만 막으면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 했느냐? 추가적인 변형을 가미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 원래 원산지 표시라는 건요. 단순히 포장을 바꾼다든가 라벨을 바꾼다든가 조립만 덧대는 건 가지고는 원산지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예. 그랬더니만 중국이 어떻게 했느냐. 대표적으로 태양광,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중국산 태양전지 모듈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태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가공을 해버려요. 그러니 이거는 태국 거고 네. 베트남 거고 네. 그다음에 캄보디아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반덤핑 관세도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티juana나 이런 데로 또 보내버려요. 네. 그러니 거기 도착하는 순간 중국 건지 아닌지도 희석이 돼버리는 게 하나 이거 뭐 있죠. 3스텝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 예. 중국산 알루미늄은 일단 멕시코로 보냅니다. 그럼 멕시코 산호세 공장이 있어요. 이 멕시코 산호세 공장에서 이 알루미늄을 다시 녹여요. 그리고 재응고시킵니다. 그러면 원산지가 멕시코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건 USMCA에 따라서 무관세로 가거든요. 예. 그다음에 2001년부터 중국산 꿀 같은 경우도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멕시코, 태국을 통해서 다시 들어갔다가 이걸 티juana를 통해서 또 미국을 들어갔거든요. 예. 자, 그래서 단순히 미소 규정만 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해결될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게 20불짜리, 50불짜리 전부 다 세관 공무원들에게 그거 다 관세 부과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그런 일까지 다 소소한 물건까지 네. 관세를 부과하게 만들려면 세관 공무원을 훨씬 더 많이 뽑고 예. 세관 정비하는 프로세스도 그 사이에 완비해놔야 되잖아요. 막대한 비용이 든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까지 다 정비하려면 다시 중국과 90일 유예를 더 하고 우리가 저쪽 멕시코 국경에서 들어오는 쪽에 세관 공무원을 잔뜩 뽑아라든가 세관 바코드 기를 더 많이 설치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다 징수해라고 해야 될 시점이 더 필요하게 된 거예요. 아, 유예 기간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비할 기간을 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렸던 그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면 중국이 괘씸하니까 내가 이런 걸 발견했다.
그러니까 더 우리는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행동할 법도 한데 왜 그러냐고 여쭤봤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건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밝히기도 어렵고 그런데 뭐라 그래 이런 때는 심증이라고 하나요? 네. 심증은 있는데 밝힐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심증을 정비하는 유예기간을 그렇죠. 두자. 그걸 모르니 일괄 적용하자라고 하면 또 아니 누가 할 겁니까? 세관 공무원들이 다 인터뷰해 봤더니 그거 다 못한다고 하던데요. 실질적으로 그거 다 하기 불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이러면 또 머쓱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그 특히 남쪽 국경을 기반으로 한 그쪽 세관 프로세스를 정비하기 위한 대규모 지금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말씀 주신 그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현재 미국의 네. 관세청에서 세관 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금 도입하려고 발주를 했어요. 예. 이거를 미소 규정에 적용받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관세를 정밀하게 부과할 수 있는지 외주 업체에게 AI 계약 또는 전자상거래 화물 분류, 선별 이런 것들을 무인화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달라. 네. 자동화에 대해서 이미 협의가 들어갔고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세관 공무원을 1000여 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제가 심중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요인 때문에 그 사이에 정비해놓고 이제 물 셀 틈 없이 중국산 물건을 막을 채비가 다 됐다. 이렇게 하려는 것 같아요. $800 이하의 무관세 소포도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네. 전략을 유예 기간 동안에 그걸 정비를 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중국 정부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고율 관세에도 자기들의 어쨌든 무기가 있다. 그래서 기사에 많이 나왔던 게 히토류나 광물 이런 중국 정부의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가 중국의 큰 무기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도 참 그게 참 재밌어요. 무슨 소리냐면 미국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이 참 전 놀랍거든요. 네. 첫 번째는 네. 히토류가 분명 미국 내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량도 제한되고 있고 중국이 히토류를 공급하는데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은 어떤 관점이 있냐면 밀수, 밀매, 밀주를 막는 게 쉽지 않다. 지금 무슨 소리다? 중국이 미국으로 히토류 보내는 걸 막겠다라고 한다면 네. 히토류가 필요한 업체들 또 히토류를 꼭 공급받아야 될 회사들은 어떻게든 이거를 우회 수출국이든 제3국가의 페이퍼 이런 것들을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서든 이걸 통해서라도 지들이 알아서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중국이 그걸 절대 못 막을 거야. 이런 인식 아래서 대응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비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없었어요 그동안은?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었죠. 그러면 그냥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네요 미국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웃긴 거잖아요. 예. 반대로 그러면 미국인들에게 중국산 어떤 물건을 꼭 팔자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결국 미국이 다양하게 부과하는 이 통관 허들을 네. 다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사는 거나 예. 미국이 팔아야 되는 거나 예. 다 마찬가지다. 똑같을 텐데 히토류는 우리가 불편함 없이 조달하는데 어려움 없을 거야 생각해 놓고 예. 반대로 미국인들이 중국 물건 사는 건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건 참 황당한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수출 통제 조치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했더니 좀 미비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아마 그거는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미국은 직접적으로 히토류 원료나 정제된 것들을 직접 본인들이 수입하기보다는 네. 그걸 통해서 제3세계 제조 강국들이 만든 연구 자석이나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선 직접 히토류를 수입해 오기보다는 다른 국가를 통해서 수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수입하는 것과 수출하는 거를 다른 잣대로 해석하고 네.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다라는 평가가 좀 어울리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중국의 우회 수출 방법이 너무 재밌는데 네. 혹시 뭐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이거는 멕시코의 무역 규정 중에 인맥스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IMMEX라고 해서 인맥스, 멕시코 수입 뭐 이런 그 어떤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인맥스는 뭐냐면 멕시코 기계 제조 및 서비스 수출 산업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멕시코의 법인을 설립한 외국 기업이 멕시코 내에 제조를 위해서 네. 원자재나 부품이나 장비 등을 수입해 올 때는 네. 그러면 수입 관세를 면제해 줍니다. 어. 그러니까 간단하죠. 결국 중국은 네. 미국에 수출하는 게 큰 돈 되는 거잖아요. 멕시코에 수출하는 건 뭐 큰 돈이 안 되고요. 네. 그런데 미국에 수출하는 경로에서 본인들이 결국 미국에 뭐 TV 판다, 자동차 판다라고 하면 그 자동차나 TV를 전부 다 만들어서 멕시코까지 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멕시코에는 그 전 단계 TV나 뭐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여러 중간재나 원자재만을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럼 멕시코는 여기에 대해서 인맥스라는 규정으로 면세 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조하고 가공한 뒤에 멕시코로 미국으로 보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다른 국가에 25%몇 퍼센트 관세 부과하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멕시코까지 올 때 이미 면세잖아요. 예. 그럼 멕시코까지 와서 멕시코 원산지로 바뀌어 버릴 거거든요. 이 정도 가공을 하면. 네. 그럼 결국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 걸로 원산지 규정 바뀐 부분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면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멕시코 관세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145% 관세가 아무 의미가 없는 인맥스 규정이니 다른 규정들을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90일 유예 기간 동안 이 인맥스 제도를 또 손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예. 지금 해석이 두 가지로 갈려 있습니다. 예. 이걸 설명을 드리면 영국이 예. 미국과 관세 협상을 처음으로 일단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받은 관세가 10%예요. 이게 아마 많은 국가가 생각하는 미니멈입니다. 이 10%보다 더 낮을 방법은 없어요. 예, 이전에도 박정호 교수님이 역시나 박정호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영국이 그 받아든 관세 10%가 하한선이고 네. 상한선은 네. 이번에 중국이 받아간 관세 30%. 30%. 왜냐하면 이제 상호관세 10%에다가 그 펜타닐 때문에 20% 너넨 더 내라. 네. 그래서 30%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세를 부과하는 가장 큰 목적은 중국 경제를 억압하려는 목적이 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나라를 중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그 목적성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 중국에 부과한 30%가 맥스일 거다. 예. 그러니 한국도 이번에 관세 협상 들어갈 때 일본도 마찬가지고 10% 하한, 30% 상한 사이에서 그 사이 언저리에서 관세율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90일 지난 뒤에 예. 다시 협상하는데 중국하고도 다시 아니야 너희 봤더니 30% 안 될 것 같아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더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예. 지금 멕시코하고도 인맥스 규정 다시 검토해야 되고 캐나다도 그래야 되고 다른 이렇게 미국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추가적으로 지금 얘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들 국가들과 추가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관세율이 바뀌면 당연히 이 상한선이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박정호 교수님의 평론을 좀 듣고 싶은데 네.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는 후자 쪽에 더 무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요? 전 그렇다고 봅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예. 4월 9일 날 모든 국가 관세 협상하러 오세요라고 했는데 네. 갑자기 5월 2일 날 부랴부랴 미소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그리고 국경 남쪽에 있는 세관 공무원 증원 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아주 작은 품목마저도 관세를 때릴 수 있는 조치들을 지금이라도 빨리 발주해 이런 게 전개됐다는 건 예. 그 한 달 사이의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어떤
변수가 생긴 거예요. 예. 그 예상치 못한 변수는 소액 물품들을 활용하기 시작했구나.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지기 시작했구나. 예. 그러다가 무역 통계상 이거 뭐야? 이거 부과한다고 해놓고선 실제 중국에겐 바로 부과도 했는데 중국 물건 하나도 들어온 게 줄지도 않았네요. 이거 망신당한 십상이네. 예. 그러면 이거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직 공무원 뽑으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고요. AI 기반으로 세관 프로세스 정비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요. 멕시코와도 통상 협상할 때 인맥스 규정이라든가 그냥 티후안이 이런 도시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근절할 수 있는 다른 대책도 필요하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야, 이거는 90일 만에 모든 거 끝내겠다. 내가 이 안에 해결이 다 안 되겠네. 그럼 90일 시간 더 벌자. 그런데 90일 시간 더 벌 때 중국에게도 우리가 뭔가 그 사이에 관세를 더 부과해야 되니 뭐 30%로 해놓고 그럼 왜 30%냐? 그냥 그 사이에 145% 얹어놓은 대로 하면서 90일 동안은 너랑 나랑 더 협상하면 되지 않느냐? 그건 하려고 했더니만 다른 나라와의 관세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이건 아무 효과가 없는 예. 상대 격차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한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정희 교수님의 전망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다 좀 엄밀한 차단을 선택함으로써 차단을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90일 유예 기간 이후에 더 강하게 미국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 90일 유예 기간 동안 무엇을 선택할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네. 일단 미국에 부여받은 관세를 어떻게든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펜타닐을 명분 삼아 20%를 더 얹었잖아요. 예. 물론 미국 입장에선 국민들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하는 명분도 있어요. 실제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펜타닐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뭐 이런 거는 정말 미비하거든요. 네네. 그건 명분이에요. 관세를 20%더 부과하기 위한 명분이고요. 예. 그런데 그 명분으로 추가적으로 더 중국에 부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펜타닐이 미국에 안 들어가는 그 조치를 우리가 다음번 협상엔 들고 가자. 자, 이제는 안 들어가. 20% 우리도 깎아줘. 영국처럼 10% 부과하면 되는 거지. 이런 얘기도 가려고 하고요. 네. 이와 동시에 아무리 봐도 우회 수출 경로가 이제 하나하나 더 밝혀졌잖아요. 막혀지는 거잖아요. 막혀가기 그러면. 시작하겠죠. 그래서 중국은 딴 살림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역시나 박정희에서 늘 얘기해 주셨던 뭐 1대1로라든지 이렇게 다른 나라들로 그렇죠. 수출 경로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 맞습니다. 네. 내수 시장 구축, 다른 나라와 별도의 밸류체인 구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산업 생태계가 미국 중심의 산업 생태계, 중국 중심의 산업 생태계 이렇게 가서 각각 한번 해봅시다. 네. 이런 형태의 초입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이 올까요? 예. 이번에 이번 그 90일간 유예와 미국과 중국이 이틀 만에 일단 유예까지의 협상을 달성한 것이 네. 가장 뼈아픈 사람은 영국입니다. 음. 영국은 어떻게 됐냐면 가장 먼저 미국이 원하는 걸 갖다 주고 큰 폭의 관세 인하를 손에 쥐어졌거든요. 네. 10%만 부과하면 되는 유일한 국가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까지 영국은 미국에게 수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중국과 거의 척을 졌다 싶을 정도로 중국과의 밸류체인을 단절하는 수준의 제스처를 함께 발표했거든요. 예. 그런데 영국, 미국과 중국이 지금 다시 90일 유예를 하기로 했고 결국 중국산 관세 부과 수준과 영국산 관세 부과 수준이 큰 차이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머쓱해졌어요. 자, 그래서 이게 참 비정한 면이에요. 영국은 미국의 최우방 국관이 많은 페이버를 받은 애가 아니라 결국 미국 입장에서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90일간 더 유예할 필요가 있다면 예. 영국이 머쓱해지는 것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 너무 미국 바라기만 해도 안 되고 오히려 너무 빨리 서둘러서 뭔가 리스크를 없애자. 그럼 다시 이런 돌출적인 일들이 생기거든요. 네. 이런 거는 제 소견으로는요. 네. 너무 빠를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늦을 필요도 없이 다른 나라 어떻게 해가는지 하나씩 보면서 발 맞추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관세 상한선이 정말 30%로 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좀 더 90일 뒤에 더 강하게 나오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네. 적어도 90일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신중한 입장을 그렇죠.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관세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되게 재밌기도 하고 이해가 잘 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90일 동안 미국과 중국이 어떤 입장들을 취해 나갈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로 보면서 재밌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재밌게 들었고요. 저는 또 오늘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